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게스트로 누굴 모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한테는 의미 있는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실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분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또 제 마음이 편할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저도 좀 더 든든함을 좀, 제가 또 혼자 하기 때문에 많이 어색한데 그래야 조금 더 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아이미피입니다. 어색하네요, 빠숑님. 와. 네. 네, 빠숑님 혼자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네, 그렇죠. 네. 부동산 크라우드 마지막 방송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아이미피님이 막 그러니까 울었죠, 막. 그래서 저는 그 방송 내내 저도 계속 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침체돼 있어서 말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부터 오버해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었었는데 네. 집에 가니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피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만드는 팟캐스트에 조금 좀 도움도 받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부동산 얘기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인은 부동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전 그냥 주저하지 않고 아이미피님 꼽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저기 빠숑님이죠. 아니 모든 분야에서 저는 그냥 전문가일 뿐이고요. 아이미피님은 전문가를 떠나서 실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강의도 대단히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계속 공부를 하세요. 저는 그게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이피님은 부동산의 진짜 모든 것을 다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출 전문가도 있고 세금 전문가도 있고 뭐 경매 전문가도 있고 뭐 입지 전문가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아이피님은 다 전문가세요. 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빠숑님도 네. 편식하지 않고 뭐 인문, 영화 이번에는 또 여행 칼럼 리스트처럼 네. 또 올려놓으셔서 네.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글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이상하죠? 듣는 사람들이 쟤네 뭐하냐 놀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나 아이미피님 목소리가 그리우신 분들한테도 조금 네. 좀 어떻게 보면 보상 선물을 드린다는 차원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또 저도 부동산 전문가, 아이미피도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첫 방송 포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회자고요. 네. 아이미피님이 전문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스럽게.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부활 정말요? 모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면은 쉽게 명쾌하고 쉽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부동산의 감성 키워드라고 있거든요. 감성 키워드. 네. 그 첫 번째가 최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최악이요? 네. 그러니까 10가지 단어를 했을 때 부정적인 단어는 9개고요. 희망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는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저에게 가장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꿈, 희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는 희망이란 단어를 떠오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오르게 됐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집 하나 가진 것도 재고, 집 안 가진 것도 재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케이스를 봤는데 매일 부부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집을 안 산 사람은 너 때문에 안 샀다. 이러면서 싸우고. 그놈의 집이 뭐라고. 집 팔았다고 싸우고. 그렇죠. 집 산 사람은 그냥 씩 웃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까. 또 이런 걸로 또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 중에 이제 구피생이 김민규라는 친구가 있는데 페이스북의 스타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재밌는 칼럼들을 많이 쓰는데 한 3주 됐나요?
모두가 불행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칼럼을 썼어요. 네. 부동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장이 최악이라는 것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됐는지 풀어가고 네. 그다음에 다시 부동산이 희망이라는 거를 심어주고 싶다. 네. 그리고 빠숑님의 뭐 블로그라든지 제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실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부동산은 뭐 투기와 니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망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IMP님 말씀대로 부동산 하면은 보금자리고 편안함이 느껴져야 되고 네. 행복하고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동산이라는 용어보다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되게 중요한 거 가지고 인트로 시작해 주셨네요. 예상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접근해봤죠. 그래서 감성 키워드 중에서 지금 최악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부동산을 떠오르게 됐다. 네. 아, 네. 그렇게 됐던 거는 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시장하고 되게 비슷했던 2006년, 2007년도 때를 돌아가 보면 네. 사실 그때도 그런 시장이었긴 하지만 네. 저는 그때 1주택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내 집이 오르던 안 오르던 상관없이 그냥 저는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렸고 집값이 저쪽에 올라도 상관이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요즘은 왜 더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강렬하게 이제 다가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대책이 나오면 이제는 뭐 대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엔 되게 공포스럽다가도 근데는 나중에는 그게 이제 희석화되고 더 강한 거가 나오면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9.13 대책 나왔을 때는 제가 아예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안 올리고 대응도 안 했어요. 이게 대응하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반응을 하면은 이것들 봐라. 그냥 투기꾼들 그럴 줄 알았어. 네. IMP님 투기꾼이잖아. 네, 저 투기꾼이 적폐예요. 제가 파리 대책 때 아마 저 혼자 그때 광군했었어요. 맞아요. 네, 저 혼자 광군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 불안했었는데 저는 파리 대책 이후로는 정책 나올 때마다 논평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 아니고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런 시장을 좀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갖게 이렇게 좀 네. 이분하는 그런 또 정치적인 의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좋은 키워드 갖고 오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부동산 가지고 저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네. 것들로 좀 이미지를 탈바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정책이 나오면은 이것들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목적이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것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네. 9.13 대책이 있다 대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네. 정말 잘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어떻게 이제 최근에 또 어저께 이게 딱 나왔어요. 혹시 빠숑님 국토부 직원이셨어요? 국토부 직원들을 몇 명 알죠. 이거 제목 네.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뭐 어떤 거 보셨는데요? 네,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합니다. 이거 빠숑님 주제잖아요, 이 이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온 거죠. 네, 너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도권 이거를. 광역교통 확충으로 서울 수요 분산을 유도합시다가 제 제안이었잖아요. 그때 다자를 바꿨네. 합니다로 바꾼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이제 이거 한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빠숑님 칼럼 중에서 이걸 해야겠다고 제가 써놨잖아 위에 강남 서울 수요 분산은 광역 철도망이다. 아 오늘은 IMP님 얘기 들으러 왔는데 왜 내 네. 얘기를 해 왜? 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부도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촛불 민국으로 네. 민국 그런 정부로 정부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또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 분명히 피드백을 받을 거고 그래서 보완하는 것들로 일단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보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는 생각 안 하고 네. 던지고 네. 막 난리치면 네. 이거 봐라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건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처음으로 교통망에 대해서 생각했고 네. 분산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 너무 깊었어요. 네, 분산 얘기 분산이에요. 나와서. 분산 내와서. 지금까지는 공급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소유를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지하철역이 있는데 네. 밤에 그 조명을 안 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켜달라고 그 지하철역에도 민원을 넣고 하도 안 해서 이제 저가 살고 있는 구청에도 넣고 그다음에 시청에도 넣었어요. 네네. 결국 안에서 답변이 왔는데 예산 부족으로 뭐 6개월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안 해줬어. 그래서 올 초에 내가 아주 세게 아주 그냥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거든요. 바로 해주더라고. 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을 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서로 미는 것 같아 할 일들을. 근데 이제 그렇게 누군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은 이 부동산 문제도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게 그 희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안정된 주거 보금자리를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집을 사게 하고 그다음에 네. 돈이 앞서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투기와의 전쟁만 강조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쁜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산의 정책 하나로 이제 교통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이건 연내에 발표를 해요. 12월, 그러니까 올해 몇 달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2달 조금 남게 남았네. 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네.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기 신도시 대략적으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 반경으로 해서요. 네네. 10km, 그다음에 20km, 그러니까 10km하고 20km 사이에 있는 건데요. 네네. 즉 어떤 거냐면 서울하고 1기 신도시 사이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은 1기 그러면요. 신도시보다 더 좋은 거네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라면 여기 또 생각을 하겠다. 네. 여기 입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또 힌트를 주신 게 아까 얘기했던 광역철도망 근처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플러스 일자리도 하겠다. 네. 아마도 빠숑님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를 보지 않았나. 네. 광역교통망과 네. 일자리 부분을 무척 강조했었었는데 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서울은 그냥 냅둬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냅둬도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요. 네. 대학원을 안 간대요. 아, 그러면 좋은 세상이에요. 맞아요. 왜 대학원을 안 가냐면 취직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원서 다 넣어라. 지금 대기업들 그 총수들이 네. 올해 더 몇만 명을 더 뽑겠다라고 막 그 예.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랑. 예. 그래서 대학원을 안 간대요. 지금. 그렇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바로 취직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고 그렇죠. 대학원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드물었죠. 진짜 공부를 하고 싶거나 학위를 하고 싶으신 사람만 갔지 지금처럼 취직이 안 돼서 대학원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쇼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그러면 어디에 생기는가? 네. Where? 네. 영어 나왔습니다. Where? 어디에 생기느냐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던 거에 더 집중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수원 사업장에 많이 들어오면 원래 수원 사업장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근처에 있는 주택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런 거고 서울에 엄청 많으니까 서울만 더 많이 뽑는 거겠죠. 네. 본사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서울 집중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산을 하려면 지금 두 가지를 분산을 했잖아요. 광역철도망하고 3기 신도시로. 근데 일자리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배드타운이 된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3기 신도시 내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이제 실질적인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표면적인 맞아요. 얘기 말고 네, 정부에서 하는 거 맞아요. 말고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긴 한데 네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창출인지 아, 이전인지 창출 이전. 네, 그러니까 확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설법인이 있고 신설법인 기존 창출이. 법인을 확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를 또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희가 바라는 건 창출이에요, 창출. 신설이 생기는 것들이고. 맞다. 왜냐면 그게 새로운 일자리 생기는 것들이기 그건 때문에. 아니네요, 진짜. 그럼 만약에 서울은 이미 좀 꽉 찼기 때문에 더 일자리가 더 생길 여지도 없고, 그렇죠? 예. 그 지방은 지금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 혹은 이제 이런 기업체들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강제로. 네. 아직 기업도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옮긴 것뿐이잖아요. 분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원래 있었던 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든 거고, 그렇죠. 새로 생긴 데들은 늘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전국이 다 기뻐할 또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나눠먹기가 되면은. 이게 나눠먹게 되는 게요. 예. 제가 그 조사를 했는데 혁신도시에 그때 이주했을 때 2분의 1만 정착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눠먹기 한 거네요.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갔단 네, 말이에요. 네, 알아요. 지금 네, 제일 센 공사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많은 주식을 운용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안 내려간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의도로 몇 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을 떠나기 싫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방은 계속 인구가 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바라는 것들은 이렇게 이전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청년 찬업들 제공해 주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새로운 상권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부한테 제안을 하는 것들인데 대기업들이 뽑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강요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스타트업. 상권도 많아져야 돼요. 다양한 상권들. 네. 왜냐하면 상권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것 다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업들도 많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도 기업체가 많은 게 아니라 상가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일자리를 좀 다양하게 좀 새롭게 기존에 없었던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좀 이거는 제안을 두고 싶습니다. 별표 5개네요. 저는 그걸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이 신설이냐 분산이냐 네. 확장이냐를 따져볼 때는 정말 신설이라는 부분이 떠오르고요. 네. 사실 그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그쪽에 분산되거나 확장되는 것보다 새롭게 창출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 관련된 제조업에 집중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년도까지는. 근데 2000년도 들어선 다음부터 IT 기업이 나왔어요. 뭐 네이버니 다음이니 뭐 카카오니. 지금 그것들은 창출이 된 기업이 맞아요. 기존에 없던 분야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분야들. 그러니까 지금 제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좀 미세하긴 하지만은 새롭게 창출될 여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업체 푸시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이 소기업이라도 계속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멋지네요. 네. 네. 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 부동산 오타쿠. 그래야지 아마 지방 도시들도 살 수 있고, 근데 그것들 새로 생기는 것들은 물론 서울에 있으면 시너지가 나는데 지방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은 땅값도 비싸고 그거 말고도 채울 부동산이 많아. 근데 지방은 지금 일단 망하더라도 기업체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단단하게 좀 만들어지면은 그 중소도시는 거기에 또 핵심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중소도시를 좀 육성하는 방향들로도 정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살지 말아라 굳이 할 필요 없이 알아서 가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 뭐 저기 충청도나 전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안 내려갈 것 같으세요?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너무
진지했네요. 그렇구나. 재미없었어. 네. 네. 너무 진지해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서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마 9.13 대책 이후 네. 어떻게 시장이 변했는지 그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지금 서울시장하고 수도권 시장 그다음에 지방시장에 대해서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도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대책이 9.13, 9.122 대책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9.13 대책은 이제 대출과 뭐 세금에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제 9.1 대책은 공급 대책의 부분인데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한 네. 2주 지났는데 네. 좀 어떤가요? 근데 이 추석이 전날 발표했잖아. 9월, 그렇죠. 9월 21일 그때 일부러 그랬나? 저 뭐 그거 듣고 가서 집안 식구들끼리 좀 얘기를 나눠라. 나눠라. 뭐 화제거리를 던져준 거죠. 네. 그때도 저희가 이제 시간을 예측을 했어요. 이걸 발표하는 직원이 추석인데 내려가야 되는데 과연 언제 발표를 할 것인가. 네. 정확하게 보니까 10시인가 11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오후는 그쵸. 반차. 반차 보통 타고 직장인들은 아시잖아요. 예. 내려갔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었죠. 뭘 발표하니까 몇 개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이제 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해서 나오고 뭐 일기 신도시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추석 시장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시세 조사가 이제 부동산 시세 조사 뭐 KB라든지 부동산 114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거의 다 발표를 하고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에 정확하게 동향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거의. 네. 근데 기존에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현재 눈치 보기 시장이며 거래 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시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혹시 하락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승 미리 좀 준 거죠. 네. 그 하락이나 상승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보면 네. 이게 부동산 시장도 빠쇼님도 알겠지만 상승하면 뭐 눈 감고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지만 네. 하락을 할 때는 그렇게 막 빠르게 하락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다가 급한 물건일 때 뭐 5,000만 원 내렸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떨어졌나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시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매매 체결 같은 걸 정말 급매죠. 급하게 파는 물건밖에 없지. 사실 하락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눈치 보기 시장이 된 거죠. 특히 지금은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대출로 가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제가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 키워드 중에서 네. 지난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가 대출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출이에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야. 그게 대출이고 정책. 그러니까 정책을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대책이 나왔는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아무도. 네. 11.3 대책 빼고는 기억 안 나. 저는 4.1 대책 기억나고요. 8.3.1 대책 기억나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으니까 전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그러니까 똘똘한 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망세.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계약하고 가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계약을 아예 안 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세든 매매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뭐 투자 수요층들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아마 실수요 하실 분들 얘기일 거예요. 대부분은.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서울이라든지 자기가 좀 좋아할 만한 지역에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가구들이 얼마나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 부자들 말고. 이제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이제 1주택자가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었나 봐요, 정부가. 뭐죠, 책 이름이? 똑똑한 부동산 투자인데요. 네네. 징검다리 하우스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갈아타기. 굉장히 그거 위키. 트리 백과에 사전에 안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네. 징검다리 하우스에서 내가 정말 살기 원하는 집에 미리 장만하는 건데요. 미리 장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너는 항상 거기 살아. 그게 저도 좀 안타까운 거 맞아요. 너는 거기서 그대로 살고 나오지 마.
이런 정책이니까 1주택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주택자랑 1주택자들이 좌절을 했다면 1주택자들이 더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사도 못 다니는구나. 전세도 제대로 못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거죠. 제가 조금 방송 녹음하기 전에 네. 페이스북을 보다가 네. 그 부동산 카페 강영훈 대표 있어요. 네네. 짧게 코멘트를 단 게 있는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인사이트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이런 거래요. 뭐냐면은 자기 동네에 1억짜리 빌라 다세대가 있대요. 네. 자가로 갖지 말라고. 있으면 다 팔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1억짜리 빌라 다세대 갖고 있어도 1주택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파트로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근데 강남권에 있는 10억, 20억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다세대 빌라 자가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살라는 얘기라는 거죠. 네네. 예. 그렇죠. 예, 결국은 계속 돈이 많은 사람들, 현찰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시장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다리를 치워버렸다고 항상 맨날 얘기를 하는데 지금 9.13 대책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주택자는 가만히 얼음하고 있어. 이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기가 많이 힘들까요? 정말 힘들어졌어요. 근데 파는 조건이 되죠. 파는 조건. 이렇게 파는 조건이 되는데 만약에 못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그렇죠. 빌라가 잘 나가진 않잖아요. 네.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시장인데 안 팔려요. 안 팔리면요 즉시 회수가 되는 거예요. 대출이라든지. 그렇죠. 즉시 회수가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즉시 회수하는데 그날 만약에 돈을 안 갚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연체가 됩니다. 네. 그냥 연체가 되고 3개월 연체되면 경매가 들어가요. 그럼 경매가 들어가면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너무 네. 깊게 얘기했는데 네. 아무튼 그 집이 그냥 단순간에 막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김은미 장관님이 또 잘 아시죠? 그때 네, 안 팔렸잖아요. 그 적경선에 있는 비즈니스 가까이 있는 집 안 팔아서 동생분한테 그냥 그것도 안 팔리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사지 않았을까? 동생이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연천군이.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검다리 하우스가 돼야지 인생 사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처음에 전세 살다가 21평 갔다가 네. 25평 갔다가 네. 33평 갔다가 지금 38평으로 갔거든요. 네.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점점 어려졌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또 청약 이따가 얘기했던 청약도 더 어려워졌게 나왔어요. 1주택자는. 그러니까 지금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기존 주택을 못 팔면은 3년 구속 맞아요, 그거? 네, 징역 3년? 네. 6개월 안에 안 팔면 네. 입주하고 나서 그 집을 6개월 내에 안 팔면 잘못하면 징역한다고 그랬는데 그 징역은 그 부동산의 두 개의 하나가 징역이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징역이었냐면 징역 얘기합시다. 징역. 좋네. 임대사업자인데 그 임대주택을 가짜로 파는 거예요. 네. 임대사업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일반인한테 판 거예요. 그럼 징역 갔었어요. 벌금이 아니라? 네, 옛날에 징역이었어요, 저희. 실제 징역 간 사례는 없겠죠? 없죠. 법적으로만. 네, 그래서 징역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형벌이다 그랬는데 이걸 형벌을 1주택자한테 준 거예요. 아우. 그 단어 자체가 되게 무시무시한데. 그냥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확정이 된 건가? 아직 법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행은 아마 11월 달에 아마 명시가 될 거예요. 간복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또 간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이슈를 지금 초점을 흐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 징역으로 초점을 흐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1주택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더 포커스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전문가분이 많으신데 그냥 비판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비판해봤자 안 들어. 이분들은 어차피 그거 비판 나오면은 그냥 우리도 뭐 스팸 메일 오면 안 보고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그냥 핵심 내용만 제안을 하세요. 네. 제가 광역교통망 뭐 주구장창 제안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일자리 분산 주장하는 것처럼 핵심 내용을 먼저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로 비판을 하시는 게 맞지 비판을 먼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면 안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제안부터 하자고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부터라도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라든지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예. 그래도 내 집 마련하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했었고 항상 뭐든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가지면요. 쉬운 남자예요. 뭔 소리야. 나쁜 남자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내 집 맞습니다. 마련하고 공부하고 하면 정말 좋은 집을 마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착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욕이에요. 욕이야. IMF님 너무 착하게 생겼어. 이게 뭔 소리야? 만만하다는 것도 만만하다는 거지. 세상 어렵게 살 가능성이 나 높다라고 하는 나쁜 것들이죠. 여자야. 예, 나쁜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좀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해보는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매매 시장은 아까 이게 확장돼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되고 근데 전세 시장이 되게 독특해요. 왜요? 사실 우리가 입주 물량 하면서 입주 물량으로 투자하거나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 떨어진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몇 년 동안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게 조금 상쇄됐어요. 어떻게 상쇄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구로 따지잖아요. 근데 인구가 아니라 수요층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헬리오시티가 오면 전세가 다 폭락할 거야.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헬리오시티는 너 지금 3억 전세 살고 있어. 네. 헬리오 3억이야. 네. 들어갈래? 바로 가죠. 네.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재미난 자료는 송파구의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헬리오시티의 전세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또 정비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양극화됐다는 게 보이는 게 없는 데는 없고요. 네. 많은 데는 많고 역전세 나는 데도 또 있고. 그러니까 네. 세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그렇죠. 그랬던 거 전문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짜맞춰.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지마다 상품의 그런 뭐 경쟁력마다 다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다 쪼개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헬리오시티 예를 잘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 수요지 얘기예요. 수요의 양인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헬리오시티뿐만이 아니라 송파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공실이 났다고 쳤을 때 주변에서 거기를 채우면은 거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송파구 정도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상위 3개구예요. 그러니까 상위 3개구면은 송파구가 문제가 되면은 그 그러니까 상위 4위부터 25위까지 다 채울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당구에서도 올 거고 하남시에서도 올 거고 구리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우 수지가 많은 데들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경험이 있잖아요. 2007년도 8년도에 잠실주공 1단지부터 4단지까지가 2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는 금융위기. 예. 또 있었고. 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도 안 갔단 말이에요. 네. 예, 금방 다 채웠단 말이에요. 예, 일단 채우고 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기도 안 했잖아.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해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야. 전세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라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신규 택지발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누가 와서 채워야 돼. 채워야죠. 근데 거기가 끝지역이면은 채울 데가 없어. 그럼 거기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요가 없으면은 전세가가 낮아요. 대표적인 데가 세종시예요. 매매가는 그쵸. 5억, 6억인데 전세가는 1억이야. 예, 그런데 거기는 왜냐하면 세종시 주변에 채울 데가 없어. 그렇죠. 뭐 청주나 대전이나 천안이나 공주가 있는데 넘어올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우 수요지가 있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에 이제 투자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대전에 2억짜리 전세예요. 그 사람이 이제 2억 1천에 내놓은 거야. 2억 1천에. 그랬더니 2억 1천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1,000만 원 올랐다고. 그랬더니 2억 1천이면 세종 가자 하면서 세종을 간다는 거예요. 완전 새 아파트에다가 혐오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종도 채워지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전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송파구가 오르잖아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남시하고 남양주는 전세가 떨어졌어요, 이번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전세 시장도 양극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그 와중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탁 터지면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더 그렇죠. 벌어진 거. 똘똘한 전세예요. 또. 그러니까 똘똘한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똘똘한 전세로 또 이렇게 회귀하게 되면서 지금 전세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으니까 이 시장도 잘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신 층들한테는 이 정책이 굉장히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압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을 사도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계속 정책이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 살려고 했던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은 전세도 똑같아요. 수요 공급이 문제인데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 지역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매매가를 누르면은 해결될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냅둬도 돼야 되는 것 경우가 있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가 시장은 안 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가나 저가 시장을 뭐 조금 규제를 하거나 통제하려는 게 맞지 고가 시장은 냅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저께 김용희 장관님이 국정감사 받으면서 발표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신 게 있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자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데요. 네.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게 싫은 거지 집값을 낮추려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강남구가 평당 4,800이 넘었어요. 네. 예, 서초구도 한 4,200 정도 넘었고 아무튼 서울의 상위 10개구 이상은 다 2,500만이 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돈 주고 그러니까 30평대 같은 경우가 8억 원 이상, 강남 같은 경우는 뭐 15억 이상 되는 것들인데 일반 중산층들이 대출을 못 받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강남이나 그 상위 10개구의 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말고는 없어.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분들 자식들은 할 수 있어. 돈들이 또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시장들은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들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이하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한테는 아까 IMF께서 말씀하신 징검다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결국은 본의 아니게 양극화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것들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희망이란 단어를 뺏었어요. 아까 예. 부동산의 키워드 중에서 예. 희망이란 단어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최악, 폭등, 피해, 논란, 걱정 이게 상위 순위네요, 진짜. 네. 요거 감성 키워드는 예, 저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재밌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열변을 토했어. 열변을 토했네, 괜히. 좀 웃기고 싶은데. 웃기려는 생각은 없고 저는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눈을 감고 들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저도요. 네, 왜냐하면 저 눈이 너무 아파. 노안도 오고 너무 힘들어서 글도 너무 많이 읽고 글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도 많이 보고 그래서 눈을 감고 들어도 좋은 방송이어서 팟캐스트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만들고 싶었거든요. 좀 어차피 저는 뭐 순위나 시청률, 청취율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텐데 편안한 방송이었어야 되는데 또 광분한 방송이 돼버렸네. 아,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이제 조금 공감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IMF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네, 집을 괜찮습니다. 그냥 사셔라. 네. 왜냐하면 집값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빠지길 원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현미 장관님 좀 그 말씀을 믿고 싶고요. 그리고 또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믿어보고요. 네. 지방에 일자리도 좀 만들어 주시겠다잖아요. 네네. 뭐 대기업들과 좀 연합을 해서 그것도 믿어보고요. 또 그런 거 희망사항이 있으면요. 그냥 불평 불만만 하지 마시고 민원 넣으세요. 네. 민원 넣으시고 저도 6개월 동안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 아마 하나씩 조금 더 이뤄가는 예, 그런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부동산 관련 감성 키워드 같은 경우도 희망이 지금 하위 순위인데 상위 순위, 예, 그리고 행복, 보금자리 이런 주택 이런 좀 키워드들이 상위 순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빠송님 부동산 키워드 중에서 긍정적인 단어로 어떤 걸 넣고 싶으세요? 저는 가족. 과 거의 동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 가족이 그냥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집에 있는 모습들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그렇죠. 소파에서 담소를 나누고 애들하고 비계 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 전 집 하면 딱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습들 이게 다 집이잖아요. 네. 집 외의 공간에서는 거의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떠올리는 그런 좀 부동산으로서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m happy. 우울할 때마다 우리 저희 해피님, I'm 해피님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2부에는 똘똘한 대출, 똘똘한 대출, 똘똘한 세금, 똘똘한 세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요 입지 얘기도 좀 해봐요. 예. 입지 얘기도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잠시 뵐게요. 네. 파숑의 세상 답사기.